여러분, 서울 부동산 시장을 움직이는 게 그냥 단순히 오르내리는 숫자들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사실은요, 그 뒤에는 서로 완전히 다른 꿈을 꾸고 있는 세대들이 있습니다. 누구는 정말 필사적으로 내 생의 첫 집을 구하려고 하고, 또 누군가는 평생을 바쳐 일군 자산을 현금으로 바꾸고 있거든요. 오늘 이 서울 부동산의 진짜 이야기, 세대별로 어떻게 다른지 그 속을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아니, 같은 서울 하늘 아래 사는데 왜 세대마다 부동산을 보면서 꾸는 꿈은 이렇게까지 다를까요? 30대는 절박하고 40, 50은 신중하게 계산기를 두드리고 60대는 좀 여유가 있죠. 이들의 목표가 시장에서 어떻게 부딪히고 또 어떻게 거대한 톱니바퀴처럼 맞물려서 돌아가는지 지금부터 저랑 같이 한번 따라가 보시죠. 자, 그럼 먼저 시장에서 가장 젊고 또 가장 절박한 플레이어라고 할 수 있는 30대부터 시작해 볼까요? 이분들은 도대체 왜 지금 바로 이 시점에 이렇게까지 필사적으로 내 집을 외치고 있는 걸까요? 30대 모든 행동을 설명하는 단 하나의 키워드가 있다면요. 바로 이겁니다. 생애 첫 집. 이건 그냥 재테크나 투자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정말 끝도 없이 오르는 전셋값, 그 불안감에서 어떻게든 벗어나려는 어쩌면 생존을 위한 처절한 선택에 가깝다고 볼 수 있죠. 이분들이 집을 사는 과정을 보면요. 진짜 무슨 잘 짜인 각본 같아요. 자, 시나리오는 이렇습니다. 먼저 강북구 같은 곳 전셋값이 막 치솟으면서 더는 못 버티겠다 싶은 상황이 와요. 바로 그때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정부에서 신생아 특례대출 같은 정책 자금을 딱 내놓습니다. 동아줄이죠. 그럼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이럴 바엔 그냥 사버리자. 불안감에 쫓기던 30대들이 전세 시장에서 매매 시장으로 뛰어드는 바로 그 결정적인 순간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절박한 움직임은 시장 데이터에 그대로 도장처럼 꽝 찍힙니다. 한번 보세요. 생애 첫 집을 사는 사람 10명 중에 무려 6명이 30대예요. 이들은 정말 영끌에서 15억 원 이하 아파트를 찾아 성북구나 강서구 같은 서울 외곽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거대한 수요가 서울 외곽 지역 집값을 2% 이상씩이나 끌어올리는 진짜 주역이 되는 거죠. 자, 이제 시장의 허리를 든든하게 받치고 있는 40대와 50대를 만나볼 시간입니다. 이분들은 30대처럼 절박함에 쫓기지는 않아요. 대신에 훨씬 더 넓게 보고 더 신중하게 계산기를 두드리죠. 그러니까 실거주 만족도와 투자 수익,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는 아주 노련한 플레이어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세대를 대표하는 키워드는 바로 갈아타기입니다. 이게 그냥 더 좋은 집으로 이사한다, 이런 단순한 의미를 넘어서요. 내 자산 가치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아주 전략적인 움직임인 거죠. 사실 이분들이야말로 시장의 진짜 큰 손입니다. 40대랑 50대를 합치면 전체 매수자의 거의 절반에 육박하거든요. 근데 이분들은 무리하게 나 강남 산다 이런 깃발을 꽂으려고 하진 않아요. 대신에 인프라는 잘 갖춰져 있으면서 가격은 합리적인 그런 비강남권의 알짜 단지를 노립니다. 이미 집이 있는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단순히 더 좋은 집으로 이사하는 갈아타기를 넘어서서 월세를 받을 두 번째 집을 사거나 아니면 나중에 자녀에게 물려줄 똘똘한 한 채를 마련하는 등 훨씬 복합적인 게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시장의 정반대편에 서 있는 분들이죠. 60대 이상 세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젊은 세대가 집을 사려고 시장에 막 뛰어들 때 이분들은 반대로 시장에서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목표는 아주 명확하고 단호합니다. 바로 차익 실현. 젊었을 때 사뒀던 아파트가 수십 년 세월 동안 불어나서 이제는 정말 거대한 자산이 됐잖아요. 이제 그 기나긴 투자의 결실을 현금으로 걷어들일 때가 온 거죠. 이분들의 매물이 쏟아져 나오는 곳들을 보면요. 바로 강남 상구나 목동, 여의도 같은 대한민국 부동산의 심장부입니다. 최소 10년 이상 묵혀뒀던 이제는 재건축이라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된 그런 아파트들이죠. 이렇게 손에 쥔 현금은 이제 편안한 노후 자금이 되기도 하고 또 자녀들을 위한 든든한 디딤돌이 되어주기도 합니다. 말 그대로 인생의 다음 챕터를 준비하는 아주 현명한 출구 전략인 셈이죠. 아니, 근데 도대체 왜 이렇게 세대별로 행동이 완전히 다른 걸까요? 그 근본적인 이유는요, 바로 이 자산의 격차에 있습니다. 보세요. 30대의 평균 부동산 자산이 약 1억 9천만 원일 때 60대 이상은 어떻습니까? 그 2배가 훌쩍 넘는 4억 6천만 원입니다. 바로 이 어마어마한 차이가 한쪽은 시장에 어떻게든 뛰어들게 만들고 다른 한쪽은 여유롭게 시장에서 빠져나오게 만드는 서울 부동산 시장을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힘인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이야기한 이런 세대별 행동들이 실제 시장 데이터에서는 과연 어떻게 나타나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숫자를 통해 시장의 두 얼굴을 직접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서울 매매 시장은요,
마치 두 개의 다른 나라 같아요. 60대 이상이 매물을 내놓는 강남 핵심 지역은 그 뜨거웠던 열기가 좀 식으면서 숨고르기에 들어간 반면에 3040 세대가 몰려들고 있는 노원이나 구로 같은 외곽 지역은 오히려 0.2%씩 막 타오르면서 서울 전체 시장을 끌고 가고 있습니다. 한쪽은 냉각되고 있고 다른 한쪽은 과열되고 있고 이게 바로 지금 시장의 두 얼굴입니다. 전세 시장으로 가보면 이 양극화는 훨씬 더 극명해져요. 강남권에서는 전세값이 오히려 조금씩 떨어지는데 강북에서는 거의 1% 가까이 폭등합니다. 바로 이 전세난이 30대들의 등을 떠밀어서 더 이상은 못 버티겠다. 차라리 그냥 사자고 결심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방아쇠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지금까지의 모든 이야기를 이 한 장의 표로 딱 압축할 수 있겠네요. 30대는 생존을 위해서 외곽으로, 40, 50대는 가치를 찾아서 비강남권으로, 그리고 60대 이상은 수확을 위해서 강남의 자산을 현금으로. 결국 서울 부동산 시장이라는 건요, 이렇게 각 세대의 서로 다른 욕망이 맞물려서 돌아가는 하나의 거대한 생태계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 부동산 시장을 딱 한 문장으로 정의한다면 바로 이겁니다. 시장의 인지는 외곽의 3040 매수자들이 돌리고 시장의 출구는 핵심지의 60대 이상 매도자들이 열고 있다. 이게 바로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시장의 가장 정확한 모습입니다. 이렇게 서로 완전히 다른 길을 걷고 있는 세대들, 이들의 동상이몽은 과연 서울의 집값을 어디로 이끌게 될까요? 30대의 절박함이 이길까요? 아니면 60대의 매도 물량이 이길까요? 이 거대한 줄다리기의 끝에 서울 부동산의 미래가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